예를 들자면 그때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톰과 제리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걸 다 껍데기를 그린 게 아니다는 거죠. 껍데기 털을 그린 게 아니고 이런 포즈 하나를 그리더라도 다 포스 드로잉을 한 거예요. 이 털 하나 그리는 것도 다 방법이 있고 얼굴 하나 그리는 것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데프롬의 변형을 할지라도 과장과 생략을 하더라도 그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아요. 네. 기본 틀은 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표정을 그리는 거지 내가 마구 그냥 털 하나씩 그려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그림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눈썹 하나까지도 전부 다 지침이 있는데 이게 정말 두꺼운 책으로 계속 매번 와요. 매 화수마다. 뭐 손 하나를 그려도 다 덩어리로 그려야 되고요. 발 하나를 그려도 다 움직임에 맞게 덩어리로 포스 드로잉을 해야 되고 이렇게요. 움직임을 그리려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먼저 포스를 먼저 잡아서 포스의 흐름을 잡아서 아크라인을 잡아서 수십 장을 먼저 그려놓고 그걸 연결시켜서 플리핑이나 롤링을 해서 그 크기나 그게 질량과 모양이 맞으면서 표정력이나 타이밍이나 이런 게 많은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이 됐다. 연출이 정말 괜찮다. 타이밍까지도 괜찮다고 하면 그것을 트레이싱을 해서 깨끗하게 떠내서 하는 거죠. 더구나 뭐 뛰거나 걷는 패턴도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르게 뛰거나 걸으면 안 되죠. 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스 드로잉을 해서 그 위에다 라인을 얹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린업 깨끗하게 이렇게 러프하게 그린 처음엔 덩어리만 그렸던 것에 디자인을 얹고 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그것을 라인을 클린업을 해서 깨끗하게 잡아서 이제 그때는 거기다가 이제 컬러링을 할 정도로 만들죠. 이렇게 이게 이제 트레이싱 한 거예요. 아까 러프하게 그린 그림에 덩어리로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드로잉 작화 상태가 최종까지 가려면 똑같은 그림을 각 부서에서 서너 번씩 그려요. 계속.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콘티에서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그리고 원화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뭐 원작에서 보고 감독이 보고 다시 동화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여섯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사이에 그 애니메이터가 한 번에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니까 러프하게 그렸다가 그다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렸다가 또 수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클린업을 하고 그 단계별로 적어도 서너 번 이상씩 그려요. 그러니까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4개의 파트를 거쳐가면서 거기 그 안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두세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여간 뭐 10명 정도의 그 전문가들 손을 거치게 돼요. 그죠? 콘티를 그리면 콘티 라이터가 있고 콘티 디렉터 감독이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아웃을 하면 또 레이아웃 또 감독이 또 봐야 될 거고요. 원화를 하면 클린업, 원화 작가, 원화 감독이 봐야 되고요. 동화를 그리면 또 동화 작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킹하는 사람도 또 한두 단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그리는데 적어도 단계적으로 사람을 거쳐가도 10명 정도 거쳐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 두세 번 이상씩 그리니까 20번 이상을 그려야 이게 결과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는 게 아닌데 다들 너무 그냥 결과만 보고 껍데기만 딸랑딸랑 그린다라는 거예요. 음. 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결과적인 모양만 따라 그리냐? 왜 처음에 이런 것들을 왜 안 따라하느냐? 그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죠?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모르니 알려주는 거죠. 그림을 그렇게 처음부터 껍데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스, 해부학을 공부하고 동물 해부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포스의 흐름을 잡아서 덩어리를 잡아서 질량과 모양을 유지한 채로 연속적인 타이밍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클린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려낸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그냥 껍데기를 따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 드로잉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매번 너무 맹폭을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두두님 이해하시죠?
나의 사랑을 그냥 비난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서 멋진 작품을 했으면 하는 선배 입장에서, 애니메이터 선배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뭐 싫은 소리 잘 들으러 안 오세요, 근데. 두두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죠. 자, 이것에 대한 포즈를 조금 설명해 보면, 포즈를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진은 머리를 들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포스, 힘을 주어서 상체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몸은 지금 전굴로 이렇게 휘어져는 있지만, 그죠? 앞쪽으로 이렇게 전굴로 휘어진 것 같지만, 얼굴을 들어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포즈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쪽만 아직 덜 펴져 가지고 이렇게 예, 꼬부라진 것처럼, 그죠? 요렇게 지금 라인이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 요 가이드를 갖다 놓고 보면 얼굴과 이 그 흉부에 대한 이 아니 척추란다, 그 저기 늑골이 거의 일직선에 있어요, 그죠? 여기 요 라인이 여기에. 예. 그만큼 몸이 지금 서 있다라는 건데, 지금 두두님이 그리는 것은 이게 지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쑥. 거의 일직선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끌어올리지 못하고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훅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접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접혀 있는데 길이는 안 줄었어요. 길이는. 그러니까 상체가 무지하게 길어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많이 푹 죽였다면 상체가 다 떨어져야 돼요. 얼굴이 훨씬 더 힘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왜냐하면 흉부를 뒤로 이렇게 뒤로 접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접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딱 봐도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길어요. 그래서 두두님이 그린 거는 길이로 봐서는 끌어올리는 포스가 맞는데, 두두님은 이게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기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밑으로 끌어내려서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팔 같은 데도 거의 지금 일직선으로 가까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일직선으로.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지금 이 들어갔다가,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상완 요걸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원근이. 일직선처럼 보이지만 원근은 상당히 심한 거예요. 근데 두두님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임의적으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휘어놨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몸을 낮춰서 힘을 빼고 있어야만 이렇게 팔을 접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감으로 봤을 때 두두님이 그린 것은 사진과 달리 운동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감을 먼저 잡을 수 있어야, 세부적으로 지금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휘어다니니까 막 꾸글꾸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막 그 형태 자체가 뼈가 다 이상해 보일 정도로 너무 왜곡돼 보여요. 사진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그리기보다, 이 무릎도 지금 상당히 돌출이 돼 있는데 그렇게 돌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원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과격하게 살리고 있다. 특히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그러면 좀 보기가 좋지 않고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허벅지를 오히려 좀 약간 나오게, 난 저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굳이 너무 무리하게 굳이 그렇게 휘어서 들어가게끔 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과 그림은 좀 다른 문제예요. 사진을 똑같이 뺏겼다고 해서 좋은 그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그랬다 그러면 아마 화가들의 직업이 없었을 거예요. 사진이 생긴 다음에, 그죠? 사진이 훨씬 더 좋은데, 똑같은데 굳이 그림을 왜 그리겠어요?
그럼 사진술이 발명이 된 이후에 화가들이 다 사라졌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늘 표현하게 내 그림으로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난 두두님이 만약에 이렇게 상체가 떨어진 상태로 만약 연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릴렉스하게 이렇게 상체를 떨어뜨리고 이런 포즈로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단순한 그 드로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연기 연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화면에 맞는 연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사진을 복사 카피하는 거의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진을 두고 똑같이 그거를 분석해서 그릴 수 있는 묘사력이 없는데 연출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연출을 하기 이전에는 일단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묘사력이 먼저 필요하죠. 그죠? 묘사력. 이걸 바탕으로 연출력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당연히 묘사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근데 묘사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을 분석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 그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묘사가 가능한데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포스가 끌어올라가는 동작을 끌어내려오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걸 바로 이제 시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림은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두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림이 이상한 것은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묘사, 껍데기를 따라 그리는 묘사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그 대상을 더 멋지게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배우면 된다. 배우면 얼마든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그죠? 묘사, 표현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저렇게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팩뽑기에서 포스 드로잉을 원래 가리키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연출 때문에 그런 거죠. 연기 연출, 장면 연출 때문에 사실. 왜냐면 연출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나는 연출을 했던 감독 출신이니까 연기 연출, 장면 연출을 또 필요하다면 이제 스토리 연출까지 대학에서 수업을 그걸 이제 20년 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연출을 기반으로 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다들 와서 그렇게만 봐달라고 하니까 덧대서 이제 이런 연기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